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편입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은 학생들일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일반 편입을 해야 될지 학사 편입을 해야 될지 아직도 못 정한 학생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무조건 학사가 유리하다, 무조건 학사 해야 된다 라는 말만 가득하죠. 그거 다 뻥이에요. 제발 광고에 속지 마세요. 제가 학사와 일반 편입에 대한 차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편입 전형 하나씩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최소한 마지막 부분이라도 보셔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편입학개론입니다. 편입하면 제일 궁금한 게 뭔가요? 그 중에 하나를 꼽자면 일반 편입, 학사 편입 차이일 거예요. 용어 설명은 보는 영상들마다 다 있을 테니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고 간단하게 자료 설명으로 대체할게요.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추고 봐주세요. 인서울 편입으로 기준 잡자면 인문계는 편입영어 하나만, 자연계는 편입영어, 편입수학을 보죠. 전반적인 난이도로 따지자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인서울 인문계를 살펴볼게요. 수포자들은 영어 하나만 파면 되는 인문계로 다들 지원합니다. 그중 일반 편입이 지원 자격이 빨리 갖춰지게 되니 그만큼 경쟁률도 폭등하게 되죠. 편입은 지원 제한이 없으니 이 경쟁률에 허수도 있지 않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경쟁률 속 찐 실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베이스가 좋은 학교 학생들은 2학년까지 다니고 편입할 수 있는 일반 편입을 선호하거든요. 예를 들어 중경외시를 목표로 잡는다면 여기서 찐 실수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베이스가 좋은 건동홍 학생들이 되겠죠. 두 번째는 한국어보다 영어가 너무 쉬운 8년 정도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대학을 가고 싶은 검은머리 외국인 케이스인 거죠. 이런 찐 실수들을 넘어서야 하는 게 인문계 일반 편입의 현실입니다. 편입한 중 가장 최악의 난이도이고 합격 가능성도 제일 크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계는 어떨까요? 자연계는 편입영어, 편입수학을 준비해야 하죠. 수학 한 과목이 추가되기에 인문계보다는 경쟁률이 훨씬 덜합니다. 완벽한 수포자가 아니라면 인문계 일반보다는 자연계 일반이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럼 전공별 난이도는 파악이 되었고 이제 일반과 학사의 차이를 봐야겠죠. 어느 상황에서 일반 학사 편입을 고려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목표를 서성한을 기준 잡고 내가 베이스가 상위 계열이다, 한 2, 3등급 정도 된다, 일반 편입하세요. 이 학생들은 이미 좋은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을 상황이 커요. 굳이 4년 다 다니고 학사 편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학사 편입은 누가 해야 될까요? 답은 노베이스, 애매한 베이스의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실제로 이 정도 베이스의 학교 학생들은 만족하지 않는 학교에 다닐 확률이 크죠. 원하지 않는 학교를 다닐 바에야 자퇴해서 학점은행제로 끌어와서 학사 갖춰 학사 편입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보통 베이스가 좋은 건동홍 학생들은 4년을 다니고 나면 취업을 생각해요. 굳이 학사 편입 안 한다는 거죠. 대부분 일반 편입으로 지원하니 학사 편입을 지원해야 할 학생들은 고졸 출신, 지방대, 전문대, 사이버대 학생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일반 편입으로 합격하기 어려운 걸 학사 편입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베이스가 일반 편입보다 상대적으로 차이 나는 학생들이 준비하기에 실제로 합격 커트라인도 차이가 납니다.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광운대학교 편입학 입학 결과 자료를 참고해 말씀드리자면 23년도 일반 편입 입시 결과 전체 평균 총 130.7점, 학사 편입 입시 결과 전체 평균 89.7점, 무려 14점이나 차이가 났네요. 5점 10점 차이도 큰데 14점이라면 3문제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객관적으로 일반 학사를 비교해 봤어요. 그럼 일반보다 학사가 유리하니까 그냥 학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자격 갖춘다고 시작하시려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성급하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본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하거든요. 우선 학사 편입은 4년제를 졸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럴 땐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학점은행제는 쉽게 말해 대학교를 다니지 않고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예요. 대학교 학점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으면서 4년제 학위를 4년이 아닌 1년에서 1년 반 만에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학사 편입을 할 수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최종 학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하려는 수능이 끝난 고3의 경우 일단 이 경우는 학사 편입을 못합니다. 예시로 25년도 편입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고3이다. 이분들은 빠르게 갖추려고 하면 학점은행제로 갖춰야 하는데 140학점은 너무 큰 산이에요. 플랜을 설계해 보여드리자면 정말 괴상망측하죠. 독학사 자격증 하나라도 떨어지면 학사 편입은 물 건너가거든요. 학점
채워보겠다고 자격증 공부하다가 편입 공부 오히려 못하고 맹분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80학점으로 일반 편입으로 준비해보고 떨어지면 아쉽지만 그 다음에 학사 편입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럼 학사 편입은 어떤 학생들이 가능할까요? 2, 3년제를 졸업했거나 보유 학점을 갖고 있는 학생의 경우 이분들은 학사 편입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경우예요. 예시로 25년도 편입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한 40에서 50학점 정도 보유 학점을 갖고 있다거나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편입을 도전하려고 한다. 편입 공부와 병행해서 조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사 편입 충분히 가능해요. 단 이분들도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된다 하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인서울 기준 상황별 일반 편입, 학사 편입을 순서대로 정리해봤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총 정리해드릴게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봐주세요. 이 영상을 다 보고 아직도 고민된다, 편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면 아래 편입학 개론 오픈 채팅방으로 상담 요청 주세요. 개개인 상황에 맞는 무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